공복 시간 동안에 굶는다고 생각하지만 내 몸속에는 짜장면이 수백 그릇 있어요. 지금 제가 바디 프로필을 찍거든요. 많이 먹어서 살찐 게 아닙니다. 튀지 않고 먹어서 살찐 겁니다. 안녕하세요. 몸짱 약사 윤재현입니다. 짜잔! 오늘 우리 박용우 교수님 모시고 다이어트 관련된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친히 모셨습니다. 네, 소개하시기 전에요. 네. 제가 어떤 문구에 확 완전히 빠졌냐면 3주 만에 근육은 살리고 체지방은 뺀다. 이게 정말 계속 이게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랑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그러셔가지고 네. 내 소개를 조금 더 하나보다 했더니 바로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본인이 급한 거야. 3주 만에 빼야 맞아요, 되거든. 맞아요. 나 급하니까 급해. 내 소개는 뒷전이고 지금 바로 자기 얘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제 소개를 조금 부탁드립니다. 하자면 한 35년째네요. 그러니까 비만 다이어트를 파고들기 시작한 지 그 다이어트에 대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또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과 함께 살을 빼드리면 될수록 이건 난치병이다. 정말 치료가 어렵다 하는 것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왜요? 그래서 우리가 365일 다이어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이 작심삼일을 매일 해야 되는 게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 책은 지금 3주 만에라고 표현했잖아요. 네. 사람들이 1년 내내 다이어트란 단어를 가지고 머릿속에서 떠나보내지를 못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삶은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이어트에 대한 스트레스를 3주 동안 집중해서 요때만큼은 좋아하는 음식도 조금 멀리하고 하고 싶지 않은 운동도 조금 열심히 하고 해서 몸을 만들어 놓고 네. 나머지는 다이어트 생각하지 않고 즐기겠다. 이게 좀 더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이 아닐까요? 근데 이 3주 이외에 그 너무 즐기고 하면 요요가 또 찾아올 수 있잖아요. 어떤 방법을 사용했던 네. 체중은 야금야금 돌아옵니다. 2, 3주 만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뭐 6개월 만에 돌아올 수도 있고 3년 만에 돌아올 수도 있는데 그럼 6개월 만에 돌아오고 3년 만에 돌아온 것도 요요라고 해야 되느냐? 그건 요요가 아니에요. 그건 재발인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혈압약을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잖아. 약을 먹다가 약을 끊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네. 이게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평생을 관리해야 되거든. 근데 관리 안 하고 내가 다이어트 할 때만 집중했다가 그 다음에 끝내면 다시 야금야금 올라가겠죠. 네. 그렇지만 내가 건강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면 네. 야금야금 체중이 늘어나는 그 기간이 늦춰져요. 아, 늦춰진다. 네. 그래서 내가 3주만 하면 11개월 동안을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의 전제는 3주 동안 집중해서 해야 된다는. 다이어트는 집중해서 하지만 또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또 삶을 즐기기 위해서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요. 학교 다닐 때도 시험 보기 전에는 열심히 밤을 새서라도 공부하지만 또 시험 끝나면 친구들이랑 편하게 놀러 다니고 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이제는 좀 내려놓자라는 거예요. 너무 1년 365일 내내 강박적으로 다이어트를 생각할 게 아니라 집중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조금 내 삶을 즐기고 이것이 이제까지 내가 다이어트를 교육시키면서 네.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잘 따라오는 방법이었다. 저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게 뭐냐면 원장님이 진짜 술을 좋아하세요. 애주가신데 지금 배도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드시다가 갑자기 나 클린 할 거야. 당분간 술 안 마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동안은 진짜 술을 안 드시더라고요. 혹시 그게 3주였나요? 네. 요 프로그램을 제가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저는 3주가 아니라 한 달. 한 달. 그렇게 하시고 또 딱 끝나는 시점에 이제 다 봉인 해제됐다고 네, 술 마실 수 있다고 열심히, 이렇게 그게 이제 또 제가 말씀을 얘기했던 해주셔서 그러니까 집중할 때 집중하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누리고 즐겨도 쉽게 살찌지 않는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나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어느 시점에서는 술을 끊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먹는 것도 건강식으로 챙겨 먹고 하루 7시간씩 꼬박꼬박 자고 하면서 몸을 다시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술을 즐기더라도 네. 건강을 해쳐가지 않으면서 술을 마실 수 있거든요. 네, 본론부터 네, 이제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들어가죠. 것 같아요. 네. 저 진짜 너무 궁금해요. 저 진짜 딱 3주 남았거든요. 네. 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책에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아,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저 급하니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엑기스만? 일단 아까 이제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본인이 이제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8월부터 했습니다. 열심히. 이게 이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착각인데
내가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먹는 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 여기서부터 잘못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잘 챙겨 먹는 거거든요. 네네. 이 책에는 이 3주라는 기간 동안에 금기 음식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되어 있거든요. 박용우 다이어트에서는 칼로리의 개념이 없습니다. 네, 없다. 네. 칼로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에는 설탕, 밀가루, 술 이게 아예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칼로리가 있는 걸 먹었으니 내가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걸으면 되겠지? 안 돼요.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 들어오잖아요. 네. 기다렸다는 듯이 거꾸로 가요.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전제는 뭐냐면 내 몸이 망가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몸이 망가진 원인 중에 첫 번째가 많이 먹어서 살찐 게 아닙니다. 쉬지 않고 먹어서 살이 찐 겁니다라는 이 멘트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과식해서 살이 쪘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과식해서 찌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12시간의 활동기와 12시간의 수면 휴식기가 있거든요. 수면 휴식기에는 음식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12시간의 공복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도 얘기가 전날 늦게까지 일하다가 밤늦게 뭘 집어 먹고 잤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습관적으로 아침에 뭘 먹잖아. 그럼 12시간 공복이 안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보다 더 나쁜 게 12시간 공복을 지키지 못한 게 훨씬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의자 중독.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운동하는 사람들의 착각인데 내가 운동을 했으니까라는 생각에 운동하자는 나머지 시간은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운동 효과가 상쇄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아침에 근력 운동했고 저녁에 30분 유산소 운동했고 나머지는 뭐 했죠?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망가진 내 몸을 건강하게 돌리기 위해서는 망가진 원인 중에 첫 번째가 쉬지 않고 먹어서 그랬잖아요. 쉬어주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오래 앉아 있어서 문제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래 앉아 있는 걸 피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앉아서 일을 하더라도 적어도 30분 또는 1시간에 한 번씩은 일부러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든 뭐 스쿼트를 하든 가볍게 걷고 들어와서 다시 일을 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내 몸 안에 들어와야 21일 안에 내 몸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어떤 그 다이어트의 잘못된 상식 이걸 좀 깨고 싶어서 이렇게 책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거는 그냥 3주 만에 내 몸이 좋아져? 이 기간에 좀 혹해 하는데 요 기간 짧은 기간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 기간 동안에 내가 그만큼 집중하고 약간 희생을 해야 돼. 내가 좋아하는 음식 조금 멀리 해야 되고 하기 싫은 운동도 해야 되고 오래 앉아 있는 거 의식적으로 피해야 되고 그런 노력만 충분히 하신다면 네. 3주 만에 프로필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찍을 수 있어요. 네. 그럼 선생님은 간헐적 단식 하세요? 그럼요. 매일매일 하고 있죠. 그럼 몇 시에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첫 끼니 드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 식사는 사실 그날 그 스케줄에 바쁘고? 따라서 다르니까 마지막 식사를 끝낸 시점에서 플러스 14시간 후에 첫 번째 식사를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조금 전에 저랑 드셨던 게 첫 번째 식사? 네, 그게 14시간 후. 제가 원래 간헐적 단식을 그 전에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운동의 강도를 높이니까 제가 그런 생각에 잘못 치우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약간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가지고 허기지고 오늘도 좀 참다가 원장님 오시기 전에 하나 뭐 살짝 지워 먹었거든요. 배고픔을 참으려고. 근데 이제 아까 원장님께서 배고프면 그거는 살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또 한 번 충격이었는데 그걸 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우리는 공복 시간 동안에 굶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굶는 게 아니에요. 내 몸속에는 짜장면이 수백 그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안 먹으면 몸속에 비축해둔 지방을 끄집어 쓰면 되잖아요. 네. 근데 왜 기운이 없을까요? 그걸 쓰면 되는데. 그걸 못 쓰는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고픔을 심하게 느꼈다라는 거는 몸속에 있는 짜장면을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바깥에서 음식을 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찌죠. 네, 그래서 내가 살찔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몸속에 있는 짜장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 스위치를 켜야 돼요. 스위치 어떻게 키면 돼요? 이 책대로 하시면 됩니다. 금기 음식은 먹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게 뭐 뭉뚱그려서 얘기한 거지만 대원칙이 뭐냐면 네. 건강한 몸 만들기예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내가 아까 건강하지 않은 몸이라는 게 바로 이런 몸이거든요. 몸에 지방을 비축만 해두지 끄집어 쓸 줄을 몰라. 그러니까 때 되면 그냥 배고픈 거야.
그러니까 사실 건강한 몸은 크게 배고플 일이 없어요. 왜? 몸에 있는 거를 끄집어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제 원시 인류 때에는 가을철이 지나면 겨울철 내내 먹을 게 없었잖아요. 네. 그럼 수일간을 거의 굶다시피 할 때는 그때는 지방을 적극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처럼 하루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이러한 그러니까 우리 몸 입장에서 엄청나게 편한 시대에 살면서 왜 배가 고프죠? 갑자기 배가 안 고픈 게 건강한 몸이라니까. 네. 네. 약간 뭐 좀 꼬르륵 소리가 나고 좀 허기가 지네 가볍게 그런 느낌이 날 수는 있으나.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배고픈 게 점심 먹고 나서 저녁 먹기 전 그때 제일 배고플걸요. 근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저녁 먹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12시간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그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배가 고파야지. 근데 왜 아침에는 배가 안 고프지? 네. 그러니까 배고픈 신호라는 게 내가 안 먹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니까. 자, 그러면 전 여성이잖아요. 네. 여성은 일단 제 나이에서는 아직 그 한 달마다 한 번씩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앞전에 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먹을 게 당겨요. 이 생리 주기가 있는데 이런 때에 어떻게 하면 이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당긴다는 게 이제 호르몬의 영향으로 네, 맞습니다. 이제 당이 땡기는 건데 그 좋은 탄수화물로 먹으면 돼요. 좋은 탄수화물, 고구마, 고구마도 괜찮고 단호박? 뭐 밥도 괜찮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자꾸 그 달달한 설탕 음식, 이제 달달한 음식 땡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러면서 평상시에는 이런 음식 먹으면 죄책감을 느끼는데 나 생리전이니까 생리전에는 땡길 수밖에 없어 하면서 죄책감을 좀 내려놓고 먹거든. 이게 맞아요. 위험한 거예요. 아, 그게 위험한 거요? 그래도 끝까지 관리해라? 네. 그러면 일단 책을 읽어야 되겠어요. 원장님 말씀해 주신 거니까. 사실 뭐 이 책을 꼭 구입하지 않으셔도 제 그 네이버 블로그에도 지금 제가 블로그에 뭐 글은 올리지 않지만 유튜브도 하시잖아요. 유튜브를 보시면 더 좋겠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튜브를 제가 시작한 지 지금 4개월밖에 안 됐는데 3만이 되셨다고 합니다. 네. 구독자 수가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제 거 좋아요, 보시고 들어가세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그 제목도 박용호의 스위치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책의 내용을 요약했는데 아마 제가 사실 이 책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이제 올해나 내년 초에 낼 예정인데 지금 이 책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이 유튜브 안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유튜브를 참조하시면 지금 제가 대원칙은 말씀드렸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 구체적인 거는 제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마지막 질문하고 네. 이제 진행할게요. 저는 그 액체로 마시는 다이어트는 못 하거든요. 원래. 그래서 좀 약간의 그 칼로리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 너무 막 2, 3일 안에 빼야 돼. 그러면 이렇게 절식을 살짝 하잖아요. 그럴 때 껌을 활용을 했었거든요. 이 저작 운동이 꼭 저는 필요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달한 껌인가요? 설탕이 들어있는 아니요, 껌? 자일리톨. 자일리톨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죠. 네. 사각턱에 대한 뭐 생각만 없으시다면.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우리의 그 습관 있잖아요. 먹는 습관에 대한 거를 또 배고프다고 착각하는 거를 좀 완화해줬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거는 뭐 개개인의 그러니까 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뭐 좀 배고픈 신호를 이겨낼 수 있는 극복법 중에 하나지. 네. 이걸 꼭 하십시오라고 뭐 권할 정도의 뭐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사각턱 말고는 상관없지 않을까요? 네, 상관없습니다. 네, 상관없죠? 네. 아, 제가 이제 원장님이랑. 나물 씹으셔도 됩니다. 나물 씹어요? 아닙니다. 그럼 스트레스 푸는데 도움이 돼요. 아, 양배추 이런 거 씹어요. 양배추는 아주 도움이 돼요. 양배추. 네. 저 양배추.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까. 저는 양배추 생으로 먹어요. 좋아요. 네. 네. 삶거나 데치잖아요. 그러면 이 씹는 맛이 덜해가지고 아작아작 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이랑 오늘 지금 이걸 찍으면서 제가 갑자기 그 껌을 씹었던 생각이 나면서 이 배고픔을 습관화된 거를 잘 이겨내서 짜장면 6그릇을 빼고 바디 프로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늘 갑자기 제 뭐 이렇게 약간 죽어있던 그 다이어트 멘탈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느꼈는데요. 오늘 영상 감사하고요. 다음 편에서 네. 또 찾아뵐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